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삼성전기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과거 2022년도에 LG이노텍이 시장 주도주였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막 종목들이 막 빠지는데 LG이노텍은 뭐 매일매일 올라요. 막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 삼성전기의 지금 현재의 주가 기대 포인트들이 과거 LG이노텍이 시장에서 주도주였던 그 기대 포인트의 어떤 컨셉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기가 어쩌면 시장 주도주의 IT 종목으로 부상할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 이거 꽤 괜찮은데? 이런 이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LG이노텍이 2021년도 말에 막 날아가고 2022년도에 이제 41만원까지 갔었어요. 요때 이제 한 10만원 초중반? 중반 정도. 뭐 10만원 초반은 여기니까 10만원 중후반 정도에서 한 40%, 50%가 갑자기 달렸죠.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밸류에이션이 그때 비싸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당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PBR로 보거나, 뭐, PR로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시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새로운 가상현실 시장이 열리면서, 갑자기 이제 애플이 XR 헤드셋, 지금 이제, 이 헤드셋 관련해서 XR 기기가 나온다. 이제 기대가 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비전 프로인데,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식을 바라볼 때,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주식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2년 뒤에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나 새로운 어떤 꿈이 시장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이노텍의 그때 당시 투자 포인트는, 야, 이거 밸류에이션 싼데, 갑자기 2년 뒤에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드림, 꿈이 생겼어. 그리고 그게 심지어 애플이야. 이 되는 그림 아니야?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최근에 뭐 GST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던 것도 사실 뭐 액침 냉각이 지금 현재 그 기업이 당장 숫자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데 새로운 어떤 성장 옵션이 추가되니까 시장은 야 이거 나 이거 밸류에이션 싸고 성장 옵션은 일종의 이제 콜 옵션인데 좀 사볼만 하지 않냐. 이 밸류가 싸니까 이런 이제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메타버스가 되고 그 메타버스는 이때 당시만 생각했을 때는 시대적 어떤 흐름이라고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버렸던 거고 거기에 이제 XR 기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되는 거였던데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성장 포인트가 추가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애플의 어떤 아이폰 판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LG이노텍의 단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삼성전기 보죠. 삼성전기가 오늘 이제 간만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볼 때, 이거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 그림이 약간 삼성전기의 미래가 과거 LG이노텍의 요 초입 구간과 비슷한 느낌을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보냐면, 자, 삼성전기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요. PBR로 보면 과거 밴드 하단급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자, 이 회사가 이제 온디바이스 수혜주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 온디바이스 수혜주냐면 일반 스마트폰 한 대에 MLCC가 장착되는 수요랑 그 다음에 AI 스마트폰에 그 MLCC가 장착되는 수요가 더 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가다 멈췄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MLCC 관련돼서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가다가 멈춘 거죠. 이거 실적도 안 좋고 뭐 온디바이스 이게 당장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꿈이 있더라도 단기 실적이 이제 형성되지 않다 보니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있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에 이 MLCC 관련해서 야게오나 이런 기업들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대만의 유사 기업들이 반등을 했고 주요 제품 이 MLCC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12월부터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0%, 전월 대비 10%. 그리고 2월달, 3월달 연속으로 지금 3월달은 이제 10일치 수출 데이터니까 지금 일평균 수출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평균 수출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고 대만의 기업들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싼데 이제 온디바이스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6월 WWDC에서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AI 기능 탑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주가는 이제 오르지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삼성전기의 주력적인 그 사업부는 MLCC랑 기판이에요. 기판 PCB잖아요. 자, PCB도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서고 있어요. 1월, 2월, 3월 좀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출 데이터 돌아서고 있는 데다가 그 컨센서스가 이제 좋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기의 이 2025년 컨센서스가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이 그때 당시 주가가 올랐었던 거는 미래 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상향되기 시작했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이다 뭐 이런 거가 반영되면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건데 자 삼성전기의 이제 지금 2025년도 컨센서스가 지금 서서히 상향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어느 정도 LG이노텍 당시의 주가 기대 포인트랑 비슷한 부분들이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기판도 있어요. 기판이 유리기판 시장의 어떤 뭐 수혜가 된다.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6년에 유리기판을 본격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1월달 CES 2024에.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이 결국 AI 관련 AI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이 대체될 것이다. 기판에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이게 저는 이제 삼성전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바뀌냐면 야 이거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안 비싼데 최근에 컨센서스가 좋아졌네. 컨센서스가 2025년도 좋아졌네. 이거 아마 온디바이스 수혜로 2025년도에 이 컨센서스를 올리는 것 같다. MLCC 어차피 더 많이 들어가지 않냐. 게다가 최근에 MLCC 수출 데이터 좋아지고 서서히 이제 야게오나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하네. 거기다가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싼데 유리기판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기판 시장이 열리고 여기서 삼성전기가 2026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하면서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이제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고 일반적인 기판 회사들 FC, BGA 하는 애들 여러 군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돈을 벌지 모르지만 지금 결론은 뭐냐면 과거 LG이노텍이 밸류에이션 싸고 애플 아이폰 쪽으로 부품 잘 나가고 있는데 메타버스 시제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비전 프로 관련된 XR 기기에 대한 어떤 희망 포인트가 나오니까 성장 포인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이제 레벨업을 했었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있었던 사례를 미뤄보고 그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삼성전기도 야 이거 주가 밸류에이션 싼데 이에서는 그 주력 사업비 MLCC랑 기판인데 기판은 유리기판으로 새로운 성장 먹거리가 생기는 것 같고 MLCC는 어차피 온디바이스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와 최근에 리노 실적 보니까 온디바이스 본격적으로 시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밸류에이션 싸고 성장 포인트 있고 실적 돌아서고 있고 일단 나 미리 좀 사놔야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싼데 지금 사실 유리기판이나 온디바이스나 이런 성장 포인트들이 바로 숫자로 들어오는 거는 실제 숫자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리노공업밖에 없지만 삼성전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물려봐야 얼마나 물리겠냐. 밸류에이션이 싼데 게다가 성장 포인트가 있지 않냐.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이거를 지금부터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 과거의 LG노텍과 같은 어떤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요 메타버스 시기, 지금 AI 시대, 이건 이때 당시 메타버스 시기에 XR 기기 기대 포인트. 지금 삼성전기는 메타버스 시대와 비슷하게 뭐 AI 시대, 그리고 AI 시대는 좀 더 구체적이죠. 거기에다가 기판, 유리기판 관련해서 우리 양산할 거야 라고 몇 년 뒤에 포인트 잡아놨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시대 들어가고 있고, MLCC가 2배 이상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밸류 싼데 성장 포인트가 생겼다. 이게 가장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시장보다는 지금 이 회사를 내가 들고 있으면 2년 뒤에 대박이 날 거야. 그런 컨셉을 바라볼 때 이 삼성전기가 지금 완전 초입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LG로텍의 그 사례, 과거 역사의 사례를 보면 얼마 안 된 역사예요. 그때 그 시장의 어떤 생각, 투자자들의 어떤 흥분 강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밸류에이션 싼데 성장 포인트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뭐 GST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싼데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성장 포인트가 장착됐던 것들, 삼성전기 마찬가지예요. 밸류에이션이 싼데 주력 사업부 두 개가 성장 포인트가 장착이 되는 거죠. 유리기판,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MLCC, 그게 이제 둘 다 양방으로 이제 좋아진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싼 게 이제 눈에 들어온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